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기술의 발달로 빠르고 편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노인층은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의 발달로 빠르고 편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노인층은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발달이 점점 더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아주 편하고 빠르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달을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적응하다는 그것을 익히고 빨리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노인분들이 적응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소외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외라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끼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고 컴퓨터도 계속 발전하니까 노인들은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죠.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라는 그런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디지털 소외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원인,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왜 일어날까요? 먼저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그 노인들 외에 이런 사회적인 큰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고령화. 사회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25%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집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언택트 사회가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회가 점점 더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언택트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술의 발전이 기술 발달 이런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은 그 노인들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노인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요. 자,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장소나 또 주변 친구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언택트 기술, 뭐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이런 것을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살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 계속 버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따라가려면 2,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 바꿔야 되고 컴퓨터 바꿔야 되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자, 노인들은 이런 것을 계속 2, 3년에 한 번씩 바꾸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을 가시면 키오스크로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계에다가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면 사회로부터 고립, 네, 혼자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된다. 그러면서 어울리지 못하니까 우울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해 라는 이런 무기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떨어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삶의 질이 안 좋아지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사람이 좀 자신감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프고 혼자 있고 음식도 못 시켜 먹고 은행도 업무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가 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디지털 교육이 먼저 있어야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네, 공공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 노인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노인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의 흐름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정신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 소외의 1, 2, 3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쓸 거예요. 자, 어떻게 글을 시작할 거예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이제 써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런 문법, 이런 단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간편하고 빠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년층은 오히려 장벽을 느끼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인 변화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사회의 변화 속도를 노인들이 따라가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수시로 변하는 기기들을 구입하고 활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무인 주문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세대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소외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정서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에게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도 보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글을 조금 쉽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글은 조금 좀 쉬운 표현들이 있었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쉬운 표현, 쉬운 단어로도 이렇게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또 다음에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라는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게 될 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디지털을 사용할 때 어떤 장벽을 느낍니다. 장벽은 fence, wall, barrier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담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느끼다, 한계를 느끼다 할 때 이렇게 장벽을 느끼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택트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다. 네, 언택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냥 인터넷으로, 전화로 만나는 그런 사회가 진행된다. 네,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 네, 여러분.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자, 가속화라는 말은, 자, accelerating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 어떤 진행, 어떤 계획이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할 때 가속화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다. 네, 삶의 질, 이 단어도 중요하고 저하시키다. 네, 하는 아래란 뜻이죠. 삶의 질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무인 음식 주문. 네, 여러분, 인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자, 그런데 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료. 여러분 아시죠? 무료, 프리예요. 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무인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내가 주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립감을 느끼다. 네, 고립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네, 고립감을 느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신 건강. 네, 건강이에요. 그런데 정신, 멘탈이에요. 마음에 대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악영향, 악은 네거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쓰실 때는 먼저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쓸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본론에서는 아까 세 가지 문제 있죠? 네, 디지털 소외의 그 원인, 문제, 해결 방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는 이러한 문구들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구들을 뜻을 잘 아시고 외워두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지금까지 한 것을 여러분이 써머리 하거나 그것을 여러분의 주장했던 것,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emphasize,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글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면 결론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 네, 이 사람이 그 related topic, 그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썼나요? 안 썼나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디지털 소외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컴퓨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상관없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주제를 쓰는 분들, 자, 그렇게 썼어요? 아니요. 그러면 12점 받을 수 있고, 네, logically. proper discourse markers. 이거는 아까 왜냐하면 하고 문장과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대로 잘 썼나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문법과 words, 어휘, 단어입니다. properly, 적당하게. 그러니까 중급, 고급의 문법과 그리고 단어를 잘 사용했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26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게 꼭 600에서 700자 사이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쓰면 600자가 조금 넘는구나.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3 paragraph, 3문단 이상 쓰셔야 하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토픽 저는 3급, 4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급 수준을 가지고 쉬운 단어, 쉬운 문법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고 저는 토픽 5급, 6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급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중급이나 고급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자, 글을 쓰실 때는 자, 구어 표현, 네,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높임말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a written expression, particle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는다, 니은다, 다 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숙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를 겪고 있다. 네, 세계에서, 네, 괜찮습니다. 세계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스로 했던 것조차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기기를 의뢰해도 되는 편리한 세상을 예상한 데 반해, 한 데 반해, 이것은 패턴입니다.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에 반해,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소외 현상이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서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무슨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을 더 살펴보고자 한다. 자, 한국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애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애와 에서입니다. 애는 가다, 오다, 있다, 살다라는 동사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외의 모든 동사, 한국에서 먹다, 자다, 공부하다, 조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거 쓰실 때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에서라고 쓰셔야 하고, 자, 나이가 많은 분, 그리고 여기 노인께, 이거는 높임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네, 중간에 그 중립적인 자세로 쓰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높임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빠르게 개발되는 반면,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기능을 개발하다. 이거는 능동입니다. active tense예요. active tense. 그런데 기능이
개발되다. 이거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assive ten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이 하고 이렇게 목적어가 object particle이 subject particle로 바뀌고 하다가 되다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스마트넥 기능이 개발되다, 되다를 썼는데 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능이 빠르게 개발되는 반면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는 앱과 다른 기능을 파악하기 힘든 편이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디지털 소외로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뭐뭐로 이어지다. 하고 이렇게 패턴입니다. 이렇게 패턴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점차 디지털 격차를 일으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여파로 사람 사이의 통신은 디지털에 더 의뢰되고 있는 편이라서 노인층이 디지털에서 빠지면 최신한 소식, 가장 새로운 소식이죠. 최신 소식 하고 이렇게 한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소식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식마저 못 듣는 경우에는 불평등적인 사회에 될 것도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개인적으로서 우리도 주변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오케이. 잘 쓰셨어요. 자, 이 학생이 쓴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서론 부분 그리고 본론 세 가지 문제를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하고 관련된 그런 글을 쓰셨나요? 네, 그래서 12점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논리적으로도 잘 쓰셨어요.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글을 보면 디지털 시대, 통신 기술, 그리고 뭐 익숙하지 못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책,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서 재정적인 부담, 네, 재정적인 이렇게 쓰지요. 재정적인 부담, 네, 그 다음에 우려, 그리고 여파로, 코로나 여파로, 네, 그 다음에 불평등적인, 뭐 이런 거, 교육을 강화하다. 네,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건 잘하셨어요. 이런 단어들은 중급, 고급의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잘 쓰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 고쳐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문법적인 패턴, 이런 문법적인 패턴들, 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했고, 그리고 여기 passive, active, passive tense는 이거는 계속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글은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장은 이렇게 쓸 거예요 하고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쓴 글하고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경쟁하게 되면 네, 개인도 사회도 또 많이 발달하게 되지요. 발전하고 네, 이렇게 하고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사실은 이렇게 경쟁이 너무 심하고 경쟁이 너무 많아서 요즘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요즘은 사람이 아프고 병드는 그러한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자, 경쟁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
또 경쟁이 있을 때 어떤 점이 나쁜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시고 그렇다면 경쟁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경쟁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